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인적자원 회계, 휴먼 리소스 어카운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피타는 소리가 우리가 항상 녹음 딱 시작하면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자, 일단은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이제 이 인적자원 회계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일단 인적자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해보자. 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등장한 거기 때문에 비용만 지출한 부서다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점. 그쵸. 그런 거를 한번 바꿔보자.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인적자원 자체가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인적자원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고 핵심 자산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그냥 부려먹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거와 연결시킬 게 이제 우리 항상 답안 쓰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뭐 지속적인 뭐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변하는 환경 속에 세계 경제 위기에 인적 자원의 무한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창조적이고 뭐 잠재력을 가진 뭐 인적 자산에 대해서 온갖 이사업을 다 붙이면서 그렇게 이제 서술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적 자원을 어쨌든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경력을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 자체에 대해서 미래에 돈을 벌게 해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어떤 인력 기능, 동기 유발, 적응력 이런 걸 가지고 전략적 자산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자 라는 이제 인식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무형자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지면서 이제 인적자원에 대해서 좀 이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해보자라는 이제 인식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이 인적자원을 잘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면은 일단 인적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의 운영이나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량화된 정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 회계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계량화된 정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인사관리 부서에 얼마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효익이 나는지 이걸 한번 보여줘라 그거죠. 그쵸. 안 그러면 예산 자르겠다. 그쵸. 특히 이제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기업에서 감축하려면 가장 그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이제 감축을 하겠죠. 이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 부서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인적자원 회계를 쓰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간단히 이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RA,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어카운팅, 이 인적자원 회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지요. 미국 회계학회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인적 자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측정해서 그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자산 가치,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활동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산 창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평가에다가 인적 자원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더 부가해서 나타낼 거냐, 이렇게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인적 자원 회계가 발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그 인사관리 관련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요걸 가지고 잘 보면, 그리고 조직의 자원인 사람의 비용과 가치에 대해서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 관리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 있는 필요성 같진 않은데, 이게 뭐 수험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서술을 좀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수치화된 그런 거에서 인적 자원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면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논리대로 흘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회계의 이제 모델 및 측정 방법을 좀 보도록 하지요. 인적 자원 회계 모델은 크게 이제 자산 모형, 비용 모형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그때 들어간 그 비용, 역사적 원가로 평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다. 뭐 경영이나 뭐 회계학 쪽 잘 모르시면 그냥 그런 값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비용 그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단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고려가 없고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 뽑을 때 얼마 들어갔다, 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모형은 인사관리 활동과 구성원 행위들에 대해서 비용과 효익을 측정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관리 활동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이것이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만큼의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이제 같이 서술해주는 방법이고요.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역사적 원가,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가, 그러니까 현재 소유한 인적 자원을 대체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동일한 전문 능력, 경험, 숙련을 갖춘 사람을 다른 데서 채용하거나 할 때, 아니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원가를 가지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속한 다른 종업원을 채용하려면 얼마 정도를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나 비화폐성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보수환원법. 이거는 개개인이 정년 퇴직할 때 지불될 거라고 생각되는 급여에다가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영업권 평가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해당 기업의 초과 수익이 다른 기업보다 많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보다 우리가 얼마를 더 번다, 그러면 그 더 번 거만큼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죠. 환원해서 그 중에 인적 자원 때문에 더 번 게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학적 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적 자원이 일정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용어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과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익과 산출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어떤 그 생산량이나 뭐 매출 증가나 뭐 이런 경영 성과에 얼마나 인적 가치가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그 인적 가치의 기여분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서 그거를 산출로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계산법이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 알아도 잘 쓰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회계의 한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윤리적, 행동적 한계인데, 이게 이제 경영자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런 걸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걸 유리하게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태도나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치를 결정할 때 과거의 잘못된 성과평가 같은 게 아예 딱 굳어져 버릴 수 있죠. 영구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런 투자를, 인적 자원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면 이런 게 좋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못이 바뀌어 있으니까 환경 바뀐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인적 자원 가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소지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는 이제 외부 보고의 한계.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공인된 거잖아요. 회계 감사하고 뭐 회계나 이런 걸 공시하고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가치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의사소통의 하나의 이제 공인된 수단인데 이게 일반적인 회계 기준하고 인적자원 회계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형자산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나 원칙과 어긋난다.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의 어떤 재무회계에서는 절대 이런 거를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의 한계. 일단은 인적자원의 가치 이런 거를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요거 측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용성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전망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인적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계산해서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할 때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계량화를 통해서 인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유용성은 있을 거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유용성은 좀 있을 거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적자원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측정 기법도 이제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내야 되고, 기업의 회계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뭐 CEO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제 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말자고 했잖아. 뭐 있는 내용이니까 하긴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인사 감사 쪽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사 감사는 어디 가세요? 담배 피러. 어디 갔어요? 인사감사는 인사관리부서가 이제 인적 자원관리 활동을 하잖아요.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하는 인사관리 부서에 대해서 그 인사관리 부서가 제대로 인사관리 부서의 업무,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업에서 어떠한 감사활동, 회계나 이런 것들 감사하듯이 인적자원관리 부서도 감사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서 이제 인사감사 제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감사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항상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랜드나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비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용의 그러니까 M&A 했을 때 고용의 승계를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활용한다 라는 것들은 인사관리부서에서 이 마인드맵을 잘 잡고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서 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회사의 이익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러한 인사관리 부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봤을 때 그렇게 만약에 했다가는 사회적인 파장이나 기업에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잡아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인사감사다. 그래서 뭐 교과서 나온 예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모집과 채용에서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맞는 거는 남성이다. 그럼 남성, 뭐 예를 들어서 30대 남성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을 제일 잘한다, 성과가 높다. 그럼 회사 채용 기준에 30대 남성 우대라고 쓰면은 인사관리부서에서는 되게 맞겠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 먼저 뒤에서 미연에 얘기해줄 부서가 있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니까 머릿속에서 그걸 잡고 인사감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활동이 목적에 비춰서 적합하게 평가를 하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인사관리 제도와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평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직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모든 수준과 부분의 인사 정책 확실히 실행될 수 하게 해주면서 그 강력하고 집중화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 감사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적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사 정책이 얼마나 원활한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문제 영역을 파악하고 그 조직의 이제 전략 달성의 필요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인사 정책의 경직화나 새로운 인사제도를 실행한다든지, 이 독단적인 인사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의 이제 억제책이나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행의 순서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기록 일단은 조사를 해야겠죠. 플랜드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인사감사 기능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세부 영역을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 것인가 세부 영역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영역 확정해서 심사 자료를 수집해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평가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들, 시행 순서. 그리고 이제 감사의 종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내부 감사, 기업 내부의 경영층이나 기업 내부 감사팀이 감사를 하는 거, 장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의 깊은 내면의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겠죠. 한데 단점은 기업 내부 감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나 그 상급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 모두 비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외부 감사는 이제 반대로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내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노무법인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받는 건데, 장점은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내부 사정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보 획득이 어렵고 시간적인 비용적인 문제점. 그럼 이제 결합하는 거죠. 합동감사.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 합동적으로,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그 단점들 극복하고 장점을 활용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감사 대상. 그럼 대상에 따라서는 전사감사와 또 부분감사. 그래서 전사감사는 인사관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감사하는 거고, 부분감사는 본사만 감사한다든지 사업부만 감사한다든지 일부분 감사하는 게 부분감사가 되겠고요. 감사의 이제 방식은 ABC 감사, 보통 이제 ABC 감사, 영어에 이제 앞글자 이런 거 따가지고 이제 ABC 감사가 있는데, ABC 감사에서 A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전체적인 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사 정책이라든지 시행 조직 이런 것들이고, B 감사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사 예산이 제대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고, C 감사는 이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인사의 제반 정책이나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검토해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봤을 때 제대로 감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ABC 감사가 따로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일체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A 감사, B 감사, C 감사가 전반적인 회사의 모든 감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은 이제 거시, 미시도 있는데, 거시적 감사는 인사관리의 전반적인 부분, 사기, 태도, 동기부여, 이직, 생산성 이런 것들 감사하고, 미시 감사는 이제 부분별로, 인사관리 이제 부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 교육훈련 평가에 미시, 거시 나누듯이. 그래서 미시적으로 확보가 얼마나 잘 됐고 개발이 얼마나 잘 됐고 이런 것들 이제 감사해보는 게 이제 동태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인사관리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사관련사의 문제점과 대책인데, 첫 번째 평가의 문제점과 대책이죠. 그래서 인사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행동방식이나 최종 결과 양식 같은 걸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목표의 효과 측정이 좀 어렵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을 마련하고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겠고, 세 번째는 평가에 대해서 라인 관리자, 인사 부서의 태도나 신념이 약간 이제 이 평가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나 내지는 이 인사 부서 자체가 평가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디 또 우리를 감사하는 부서가 있겠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호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감사하거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지.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이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줘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접근법적인 측면에서 인사부서의 직무가 다면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 감사, 통제, 혁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면적이 하기 때문에 MBO라든지 비용, 이익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종업원, 경영자, 인사위원회별로 특별히 이제 태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인사감사는 뭐 간단히 이렇게 이제 짧게, 확실히 짧게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부가적으로 몇 가지 좀 감사 쪽에서 좀 추가할 만한 게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인적자원관리 이제 감사할 때 이제 일단 감사 절차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감사하는 목적과 범위를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감사를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시스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나 목적이나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영 분야하고 일관성 있게 지금 이렇게 궤를 맞춰서 가고 있는 건지, 이제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침과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시스템 감사적인 측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적을 볼 거냐, 감사 기간 동안 채용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채용을 했느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육성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실적 감사 측면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목적과 범위를 결정했으면 이제 감사할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 범위는 내부의 이제 경영자, 그리고 인적자원 부서의 이제 스텝,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거기에 외부의 자문위원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보통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사 같은 경우에 그룹사에서,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있는 인사팀 직원들이 계열사를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떠보고 괴롭혀보고 이제 이러는, 에버랜드가 삼성전자에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각 계열사 간에 순환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인원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무부서의 어떤 인사 관련된 문서들, 서류나 이런 걸 검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인사관리의 지표, 비율, 통계자료 이런 걸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나 담당자를 이제 면접하고, 사실은 이제 뭐 취조죠, 취조. 그리고 이제 아니면 업무 수행하고 있는 행태를 관찰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이제 개선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노성국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ABC 감사 외에도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뭐 시스템 감사냐, 실적 감사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이행 감사, 뭐 통계 감사, 그러니까 통계 위주로 이제 본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감사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 회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지, 이거 꼭 감사가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ABC는 그냥 좀 쓰기 쉽잖아요. ABC. 또 미국 인사.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외우기 쉬우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정되는 내용이니까. 내용이니까 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인적자원 회계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묶어서 보면, 원래 이제 그 인적자원 회계, 휴먼 리소스 어카운팅이 인적자원에다가 계량적 가치를 부여해서 주기적으로 인적자원의 가치 변동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의 효과를 평가하고 감사하자는 건데, 이게 1970년대에 이게 좀 얘기가 나왔다가 더 진전이 안 됐어요. 실제로 뭐 회계적인 거에다가 인사적인 거를 포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나오냐면은, 이 지적자산을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지식으로 형성된 인적자산 플러스 지식을 조직체의 산출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자산, 요 두 가지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플러스 조직이 그거를 자기들의 성과물로 가져가는 어떤 구조적 자산, 요 두 가지가 같이 물려져야 기업 내의 지적 자산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의 능력과 경쟁력 관점에서 이 인적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좀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근이나 이직, 사고나 어떤 업무 행동에 있어서 비능률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 성과가 떨어져가지고 손해보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비용화시키는 거죠. 비용화시키는 그런 행동 비용 방법도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요 자체가 인적 자원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인적 자원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때마다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그 행동 비용 같은 경우에 비용 항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결국은 했어. 그래서 얼마를 손해 봤다.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것도 이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인사관리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 있어요. 아니, 내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나 있다고. 꼭 그거 같은데 친절한 금자씨인가? 저 여기 있어요. 저 있습니다. 꺼다는 보리차로 마냥. 많이 먹어. 떡 많이 먹어.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인사관리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이 방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지는 저희가 좀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할 건 많아. 기본서 하나씩 잡아서 해. 또 있어. 시즌 10까지 나온다. 일단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뭐 소감 같은 거 좀 있나요? 일단 좀 갑자기 한 번에 좀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울어? 오빠 저 울어?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와서 너도 그러잖아. 예고되지 않은 이별이야. 너도 그러잖아. 이해선 노무사 저희 리더십 설명해 주시죠. 무슨 리더십이요? 맨날 이러고. 자, 소감. 결장이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장자에 나오죠. 끝이야? 문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 여기 녹음하는 날짜를 미리 이제 좀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저희 녹음하는 거 구경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강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질문도 하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정은 앞으로 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정을 공지해드리면 한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있으시면 녹음 끝나고 같이 뭐 식사라도 하시거나 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를 잘하자를 들으면서 후기 댓글도 안 남기는데 무슨 합격 후기 혹시 아. 합격하신 분이 아니 지금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추수의 시절 지금 근데요 올해 들어간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또 이게 되게 괴리가 많은가 봐요. 수강생들하고 교수님들은 채점하시는데 이 방이 있대요. 네. 공단에 아침에 출근하면 탁자가 있고 나무 의자를 준대요. 6명이 쭉 앉는데 이렇게 주르르 한 테이블에 6명씩 앉고요. 계속 채점을 하고 있대요. 근데 되게 지겨운데 교수님들 평이 그랬대요. 잘 쓴 답안지는 한 100명에 1명 꼴밖에 없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끝나고 다 그냥 무난했다, 학원에서 다 나왔다 하는데 교수님의 또 평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채점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짜증 엄청 내고 계신답니다.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노무사 시험은 또 이따구도 적대요. 지금 채점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분에 따라 점수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광고. 저희가 조만간 그 동해카페 공지를 할 텐데요. 인사를 잘하자 기획 이벤트. 합격자 축하야? 아니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의 위로죠?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한테 위로가 따뜻한 날을 잡아서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격려와 앞으로 이제 헬 게이트가 열렸다. 합격하면 정글에 이제 뛰어드는 거는 합격하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비용은
우리가 일을 찾집하는 거야. 여기서 팔아. 합격한 사람들한테 우리 듣고 했으니까 합격한 내놔라. 사람들은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한테 그럼 일부러 마통 만나고 하자. 마통 만들고 하자. 마통은 우리가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마통에 소개시킬 때 커미션 우리가 받아서 또 그걸 쓰고 아 수익 모델이 나오는데? 저 오빠 돈 좋아했구만. 아 돈이야 이제 아무튼 저희 돈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는 인사를 잘하자 기획 이벤트 첫 번째 등산을 잘하자. 나 안 해. 나 안 해. 그래서 조만간 그 주말이나 이런 때 관악산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가지고 예선농사는 신림동에서 뭐 이렇게 식사나 좀 하고 헤어지는. 나 운동 싫어해. 예선농사는 셔플 댄스를 아, 잘하자 싫어. 아니면 네. 클럽을 잘하자 클럽을 잘하자 미팅을 잘하자. 클럽을 잘 잘하자. 가자 소개팅 잘하는 법 그리고 예선 노무사님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없나요? 소감이요? 아니면 일단 지금 학원 강의 그만두고 나서의 네. 뭐 심정? 심정이요? 시원해요? 아무 접속돼요 생각이 없고요. 일단 아무 생각이 없고 일단 인사를 잘하자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을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면서 정 많이 들었고 또 이게 또 잘 돼서 학원 강의도 잘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현 노무사님께 감사드리죠. 와, 저는- 진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실 게임 분인데 나 사실 너 싫어했어. 아니 그런 거보다 저는 지쳤어요. 이제 네. 이제 거의 이제 막 하면은 난 하기 싫은데 막 끌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네, 이현우 노무사님이 참 리더십에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요. 네. 이 밥과 술과 떡을 사주면서 의지가 없을 때는 떡을 먹여주면서 와라 하면서 뒤에서 채찍질과 당근을 주면서 이현우 노무사님이 되게 확실히 고등학교 어디 나왔었습니까? 저는 군산 제일고를 나왔습니다. 정말 명문인 것 같아. 이런 인재를 배출할 수가 없어 정말. 학연, 지연, 현황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아니 나는 학연을 떠나서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나온 걸 처음 봤어 내가 진짜. 학연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시면 그 20기 노무사들 중에서 뜻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 우봉성과 함께 WBS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념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좀 그런 게 좀 있는 헤게모니? 네. 더 멋있게. 사명감? 사명감이 좀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작한 취지가 지금 저희가 맨날 농담 따먹게 하니까 그냥 하는 줄 아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희-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돈 써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힘들게 공부를 하셔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합격하시면 노블리 아무튼 사회 상류층이 되시는 노블리스 겁니다. 맞아? 우리가 그거 아니 노블리스 노무사에 아, 노무사의 의무 사회적 의무야. 네. 노블리스. 아무튼 우리도 이제 좀 이 20기 노무사들에게 좀 요거 역할을 좀 맡기고 우리는 뒤에서 조종이나 좀 하고 좀 멘토. 편하게 살아볼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진화를 할 때가 왔어요. 아무튼 그 진화의 형태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참 우리가 1년 아니에요? 1년 했나? 거의 6개월은 훨씬 넘었죠. 봄에 시작했었죠. 아니? 겨울에. 겨울에. 네. 예선 12월. 노무사랑 일기 할 테니까 연기 1월쯤에 했을 끝나고 거예요. 연기 끝나고 술 그 먹을 때. 뒤풀이야 술 먹다가 의기투합을 해서 회 사주고 영입이 됐죠. 회를 먹고 계속 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점심 그러니까? 먹었어요. 네, 칼국수. 그러니까 회에서 점점 이제 칼국수 바닥을 친 뒤로 끝났네요. 시작은 회로 시작하여 내 칼국수로 끝나네. 시작은 창대 하나 끝은 미약할 것이요.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 한 8개월 정도 진행한 것 네, 같죠. 우리 되게 많이 친해지고요. 그리고 서로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치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좀 각자 맞고 그리고 뭐니 해도 좋은 고등학교 나온 리더십. 씨, 개성형 서러워서 살겠나. 떡이나 먹어.
개성여고요? 개성여고 명동성당 안에 있는 개성이 있어요? 명문 여자고등학교. 아 여의 개성이 그건 우리 개자가 아빠 개그야. 닭개자 닭개. 개성이 어이?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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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여의. 아, 명동성당 안에 있어요. 아주 명문 여고예요. 소집이에요? 저요? 네. 아 성당 안에 그 뭐 학교 같이 생긴 건물이 네. 와 되게 명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남산을 바라보면서 땡땡이 많이 치실 것 같은데. 리라 공고에도 구경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사관리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을 드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후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 혼자만 듣지 말고 여기저기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힘들게 이 공부하시는 인사관리는 분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재밌게 했으면 좋은 거죠.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즐거웠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이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변화할 거를 좀 고민하면서 일단 여기서는 일단 약간의 이제 마침표를 하나 좀 찍고 카페 맞아요. 자료 같은 하고요. 거 이제 있으면 그냥 제가 해야죠 그거는. 뭐 현직에 있는. 같이 하는 거죠. 네, 현실에 있으니까 눈물이 나온 목이 메이고 있어요. 자, 그럼 13화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세계에 그동안 있는 우리 우리 월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그치 WBS WBS 구봉선의 약자. 전 세계에 계신 인사를 잘하자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잘하자 13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WB